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중개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고 대략 한 50분 정도의 중개사분들과 미팅까지 제가 해서 참고해서 제가 만든 자료고요. 자, 먼저 제 소개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노조의 대표 이사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 1호죠. 지금 월간 한 8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리치고 앱 서비스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많은 건설사들이 저희 회사 서비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관련한 이 책의 3권의 저자기도 하고요. 아마 내년에 또 한 건 아마 출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해서 2024년, 25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출간이 아마 내년 초 중반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주로 나눌 이야기의 큰 틀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비전, 그리고 리치고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어떻게 우리 중개사 분들하고 협업을 하면은 좋을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을 좀 도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중개업에 대한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세대수마저 이제 감소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거다. 과연 근데 이런 시대가 왔을 때 과연 우리 부동산 중개에 대한 이 비전을 우리가 어디에서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중개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2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중개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대다수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2가지가 뭐냐? 바로 시장점과 중개업을 내가 어디서 할 거냐, 지역 선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는 의미의 데이터 노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데이터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너무나도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 기준으로 2022년 12월 달 기준으로 몇 개가 있냐면 11만 6,739개가 있어요. 거의 12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2010년, 11년, 13년까지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8만 2천 개를 저점으로 해서 14년부터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1년까지 늘어났다가 22년부터 다시 또 정체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보세요. 정확하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증가한 기간은 2014년부터 21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는 어때요? 이 시기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대세 상승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요 오른쪽의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 어디가 제일 많죠? 네, 경기도랑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경기도가 한 3만 2천 개고 서울이 한 2만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대다수의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합하면 한 6만 개 가까이 되는데 거의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절반 정도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에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좋아야 중개업도 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로 어느 정도 이게 입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세대수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에는 2,370만 세대가 있습니다. 인구는 이제 5천만 명이 넘지만, 자, 그런데 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 요 빨간색 선이 세대수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1년에 0.8%, 그 다음에 15년도에 1.4%, 2020년에는 2.7%까지 증가했어요. 즉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2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2년에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마저 이제 급감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마도 2030년 이후 어쩌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다시 또 일부 지역들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중개업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뭐 10년, 20년, 30년 큰 어떤 비전을 보고 먼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 2030년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비전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중개업을 어떻게 시작하죠? 여기 한번 지금 이제, 지금 30분 정도 되는 분들이 현재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하게 된, 그러니까 장소를 내가 뭐, 강남이든 뭐, 부산이든 뭐 전남 여수는 어쨌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하셨을 텐데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 지역에 오픈했던 이유를 한번 채팅방에서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데이터에 대한 근거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고 내가 친숙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네에다 중개사 사무실을 차리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채팅방에 한번 내가 어떤 이유로 나는 집 주변, 그렇죠. 내가 아는 데니까, 집 주변이니까. 한번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쳐주고, 혹시 이거 말고, 그렇죠. 잘 아는 지역, 집 주변, 거주지 근처, 그쵸. 집 주변.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은 그냥 내가 아는 동네에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동네, 내가 사는 동네에다가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차린다는 거는 그냥 운에 기대서 내가 중개사무소를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 노즈,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강점을 좀 제대로 어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 회사니까 바로 데이터를 뽑아봤죠. 그래서 인구수 7만 명 이상 되는 지역에 그 지역의 인구 숫자와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동해시가 1등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동해시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1,400이죠.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공인중개사 한 분이 커버하는 인구가 1,400명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많죠? 그 다음이 2등이 전북 정읍시입니다. 남원시.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울산 동구 같은 경우도 900명 되게 높죠. 통영도 높고요. 전남 여수시도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도 높고요. 어디가 경쟁률이 제일 치열하나 1등이 누구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서울의 강남구입니다. 네, 강남구가 이제 제일 높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대구, 중구도 높고 이렇게 되게 높죠.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한 분이 커버해야 되는 숫자가 많다라고 거기가 그러면은 공인중개업 하면 잘 되는 데냐? 절대 그건 아니죠. 그거는 데이터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또 만들었냐? 그래서 건당 거래 금액이 큰 곳을 찾아봤습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큰 곳. 자, 건당 거래 금액을 큰 곳을 찾아보니까 역시나 강남구가 1등이에요. 그래서 한 공인중개사가 커버해야 되는 인구 숫자는 작지만 건당 거래금이 너무 커요. 그래서 보시면 강남구, 서초구, 중구, 놀랍게도 과천시가 4등이에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와, 과천시가 분당구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와, 이 과천의 건당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고요. 자, 그런데 건당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거는 뭐예요? 중개소당 거래 금액이 큰 거.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이거를 봤더니요. 일단은 전남 신안군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2022년에 데이터만 포함시켰고요. 거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건물, 토지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 유형을 다 포함시킨 거고, 거래 저것도 월세, 전세, 그 다음에 매매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걸 봤더니 전남 신안군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크고, 그 다음에 양양군, 그 다음에 울릉군,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가 또 굉장히 크죠. 그래서 건당 거래 금액은 수도권에서 이제 분당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서초구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도 그냥 내가 아는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중개업을 내가 어디서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야 되냐. 경쟁률이 덜 치열하면서 거래 금액이 큰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의 크기가 중개사무소당 거래 금액 크기입니다. 원의 크기. 그래서 원이 큰 데가 건당 거래 금액이 큰 데고요. 중개사무소당. 그 다음에 원의 색상이 뭐냐면은 녹색이 진할수록 인구수 대비 경쟁률이 덜 치열한 곳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진할수록 인구수 대비해서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면 좋아요? 원이 크면서 경쟁률이 덜 치열한 초록색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초록색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업이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아요. 굉장히 덜 치열하시면서 편안하게 조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큰 데가 건당 거래 금액이 크니까 또 중개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냥 내가 아는 지역에서 중개 열심히 하는 게,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동네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뭐냐?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보시면 2022년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매월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24년 초반에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 하시는 분들이 쓰실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또 신규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오픈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서 지역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뭉뚱그려서 했지만 유형별로, 거래 형태별로, 건수와 거래 금액별로,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분석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중개업을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되면은 지금 어디가 지금 거래가 핫한지, 예를 들면 건물 거래는 어디가 뜨거운지, 그 다음에 땅 거래는 어디가 뜨거운지, 이런 것들을 시계열 데이터로 이걸 다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나중에 뭐 리치고 엑스퍼트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제가 수도권, 왜냐면 수도권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도권 데이터만 제가 또 별도로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딱 봐도 이제 강남, 소초가 여기가 이제 원이 되게 크죠. 그 건당 거래 금액이 되게 이쪽이 큰데 용산이나 이쪽이. 근데 굉장히 빨갛죠. 즉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요 지역, 지금 제가 요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원이 커요. 그래서 중개소당 거래 금액이 작지 않은데 근데 초록색이 진해. 즉 여기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현황을 우리가 같이 훑어보시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부동산 호황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중개사 사무실이 생겼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시대가 이제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중개 수수료를 가지고 마치 뭔가 이게 중개 수수료 반값 해주니까 우리한테 오세요 라고 이런 곳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 중개 수수료가 이게 이게 경쟁 포인트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뭐 반값 중개해가지고 시트 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반의 반값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중개업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자, 그리고 현재 중개업은 뭐냐면 지역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네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네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경기에 너무 쉽게 휘둘리죠. 내가 서울 방배동에서 내가 중개업을 하면은 방배동이 싸늘해, 거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가락을 빨더라도 예를 들면 평택이나 뭐 지금의 뭐 어떤 군선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있고 뭔가 이런 데들은 굉장히 또 이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지역적인 한계가 너무 완전 그냥 동네 부동산. 그다음 두 번째는 영역도 한계가 너무 많아요. 아파트 주거용만 하시는 분, 뭐 빌딩 하시는 분, 토지 하시는 분, 지산 하시는 분, 또 경매 하시는 분, 다 영역이 있고, 이거를 물론 제가 만나보니까 정말 능력 있은 우리 중개사분들은 이거를 또 여러 개 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세요.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대표님, 저는 제가 20년 동안 제가 공인중개업을 했지만 제가 제 집조차 제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부동산 투자로 돈 좀 벌고 싶은데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거랑 부동산 투자랑 또 다른 건데 또 이런 저도 좀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해보고 싶은 이런 니즈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뭐냐면 전혀 데이터 기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뭐 역전세 문제들, 또 전세 사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 악의적으로 이제 짜고 치는 그런 이상한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보에 대한 불투명성. 이거를 내가 계속 뭐 거래할 때마다 뭐 빌라나 이런 것들 내가 실거래가 다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결정. 이 건물 가격을 보통 어떻게 결정하죠? 그냥 거기서 나오는 월세와 금리를 비교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가격 결정은 주목구식으로 하죠. 그나마 이제 토지에서 뭔가 지금 월세가 좀 나오고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이제 월세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랑 뭐 호재랑 얘기해서 뭔가 가격 결정이 되겠지만 너무 이제 어떤 이런 가격 결정이 주목구식이고 그래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가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이걸 300억에 팔고 싶어. 그러면 이제 중개사분들한테 300억을 우기잖아요. 나 이거 300억에 팔아주세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사람도 아니 이거를 왜 내가 300억에 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화된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제시를 해도 아니 이거는 당신 생각 아니냐 이걸 어떻게 믿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신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우 다양한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가 있죠. 뭐 외국계도 있고 뭐 한국에서 몇 군데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거예요. 중개사분들이 성공하시는데 또 우리 중개사분들이 차별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왜 특정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를 고객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지 중개사 사무실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게 없습니다. 차별화가 없다는 얘기죠. 거의 뭐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크고 중개사분들이 또 중개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테크 기반 이런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가 없다 보니까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술적으로 풀어주고 서비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한계 좀 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이제 리치고가 부동산 이 중개업을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종종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자, 김기원이 잘 나가지고, 김기원이 뭐 부동산을 뭐 완전 척척 박사라서 제가 뛰어난 부동산 전문가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무슨 몇십 년을 제가 부동산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업계에서 뭐 오랫동안 뭐 경험을 제가 해본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또 잘 나가고 유명한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이쪽 분야에서만큼은 아주 뭐 거의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하려면은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 뭐 엑셀 자료 만들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임직원이 지금 50명이 넘고 100억 넘는 지금 투자 일지를 받았고 개발 사이드만 지금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뒤에는 이 엄청난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뛰어난 전문가가 된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챗 GPT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리치고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시면 그 누구보다 뛰어난 공인중개사가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